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나 권양숙인데 라는 말 한마디에 사기 전문 몇 억을 정치인이야? 내줬던. 그렇죠. 사기 피해 전문 정치인이야. 아, 그렇죠. 사기 피해 전문 네. 정치인이라고도 조롱받고 있는 이 윤장현. 권양숙에게도 당하더니 하다하다가 25살짜리 애한테도 당한 꼴인데요. 그런데 이 반응이 더 황당해요. 지금 윤장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명성 발언을 한 지역 언론과 했는데요. 무등일보인가요? 하여튼 거기랑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발언이 또 이상합니다. 뭔가 이 윤장현이 지금 조주빈과 엮이는 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윤장현의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윤장현이가요, 이 측근과 통화 관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손석희 사장과 대면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주빈이 엮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혹스럽다라고 이제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측근 A씨는 이렇게 말해요. 지난해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즉 권양수 사기건과 관련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이라고 하더라. 근데 참 신기하죠.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 손석희도 그렇고 이 윤장현도 그렇고 어떻게 이 조주빈은 텔레그램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 굉장히 은밀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주빈은요, 딱 잡아가지고 손석희한테도 텔레그램을 연락했고 윤장현한테도 텔레그램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겁니다. 무슨 배경, 어떤 소스가 있었길래 윤장현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를 연락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연락 주고받은 거 사실이다. 손석희 사장과 주선해주겠다고 해서 실제 상암동 JTBC 사옥에도 다녀왔다고 하더라. 실토한 거죠. 네.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 대면도 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눴다고 했고 보도화를 기다린 중이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데요. 보도화를 기다렸다는 이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이 조주빈의 텔레그램 대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조주빈이가 지난날 윤장현과의 이 관련 친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돈 되는 거 다 안다. 정치인 돈 많이 뜯었고 돈 내면 연줄로 내가 소개시켜줬다 라면서 가끔 손 사장한테 뉴스 자료도 넘기고 윤장현이 나 통해서 자료도 넘겼고 그건 아직 안 깠다. 아직 보도화를 기다린 중이다. 이게 지금 퍼즐이 딱딱 맞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장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농락을 당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주빈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윤장현 잠적설이 나돌았었나 봐요. 왜냐면 지금 피해자로 지목되니까 이 윤장현이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가 나왔었는데 일작에서 제기된 이 잠적설에 대해서 윤장현이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잠적 사실 아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일요일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휴대전화가 왜 분실했는 줄 아십니까? 지난 주말에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빠뜨려서 잃어버렸대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다가 빠뜨리면 당연히 이게 못 찾죠? 근데 본인이 뭐라 말했습니까?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럼 해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해변가 산책하다가 휴대전화를 바닷가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아니 무슨 깊이 10m짜리 바다에다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거기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휴대전화가 고장났을지는 모르죠. 그 파도 치는데 그 떨어졌으면은 그거 딱 그냥 주워가지고 아이고 바닷물에 이게 빠져버렸네? 이게 상식적인 건데 바닷가, 해변에 넘실넘실거리는 그 바닷가에다가 휴대전화를 빠뜨렸다고 없어져 버렸대요. 멀쩡히 또 휴대전화가. 이거는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잃어버렸다는 게 휴대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닌가 하는 거 우리 왜냐면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네. 그런 의혹이 드는 게 이 텔레그램 방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방이 이제 뭐 보안성이 좋다, 뭐 익명성이 어떠네 저떠네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이 뭐 어떻다 저쩌다 해도 결국 검찰 조사 들어가고 경찰 조사들은 다 뚫리거든요. 과거에 김경수 드루킹 텔레그램으로 열심히 비밀 대화 나눴지만은 결국 다 뚫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뭐 텔레그램 관련해서 조국 사태 때도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었지만 다 나왔고 일련의 과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결국 윤장현이 지금 해명이라고 언급하는 이 휴대전화 분실설이 이 조주빈과 윤장현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서는 안 될 내용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당혹스럽다 하는 와중에서
휴대전화가 나 바다에 빠뜨려서 없어졌어 라고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 조주빈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정치권 간의 의혹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이 윤장현의 사례를 통해서, 윤장현의 변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계속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건 저희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정치인에 대한 이름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더 판단을 하고 더 취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방송처럼 막 마구잡이로 터뜨리는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취재를 하고 또 그 내용에 합당한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 진보 세력이라는 층,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 게시판에도 올려주고 뭐 댓글에도 올려주는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막안에서 벌어진 그 은밀한 사건. 예,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박원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최근 시청자분들에게 매우 더러운 소식만 전해드려서 무척이나 가슴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해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손석희 사장이 돈을 응했다. 왜 굳이 이런 짓을 하죠? 그럼 쥐가 경찰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텔레그램에서 이런 내용 나왔으면 그냥 경찰한테 그냥 알아서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련히 찾아내겠죠. 뭐 포렌식을 하든지 뭐라든지 어려서 할 텐데 굳이 자기가 증거 확보를 하겠다고 손석희 사장이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공개 안 해요.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거는 경찰을 통해서 추후 알게 됐다.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손석희를 적극 방어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티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분히 읽어드릴 텐데요. 손땡땡 뭔가 구리다 구려. 구리다 구려. 구리다. 이거 왜 돈을 보냈지? 이런 반응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 송금한 것이 맞다면 그에 해당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잘 보관하셨을 텐데 이거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냐.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해라. 아니 왜냐면은 증거 확보하려고 돈까지 모였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잘 보관하고 있겠네. 빨리 그 텔레그램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거를 손석희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네티즌의 따끔한 일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누구는 증거 확보한다고 송금하고 하고 누구는 증거 조작한다고 증거 인멸하는 거. 이거 참 개그맨들 아니냐. 좌파들은 참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 이런 반응 나온 건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손석희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면서 조주빈에게 돈을 송금했고 그리고 조국 부인 정경심 증거를 보존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증거를 빼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이 행동이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냐. 증거 확보는 금품을 줄 필요 없이 협박받았던 내용 그대로 신고만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금품을 주냐. 이런 댓글도 있고요. 흥신소와 거래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신이 무슨 수사관이냐. 그리고 수사에서도 함정수사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건데 경찰도 아닌 주제에 흥신소 사장이란 자와 거래를 했다?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온 정체불명의 사람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과 흥신소와의 거래도 앞뒤 맥락이 전혀 안 맞다. 살면서 이런 논리적으로 빈약한 해명을 처음 들어봤다. JTBC 중립을 지켜라. 사장이라고 회사가 나설 일은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협박을 한다 했을 때 당신의 선택은 1번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그냥 돈을 준다. 당연히 1번 택하지 않겠습니까? 손석희 얼마 전 불륜 논란도 그냥 넘어가더니 이거 뭐 하나 또 터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화장실이 급하다. 1번 근처 주유소에 간다. 2번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간다. 3번 굳이 골목길을 찾아 들어가서 산밑 주차장까지 가서 헤매고 앉아있다. 그렇네요. 네. 소피가 마려운 나머지 편의점, 가까운 가게를 간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그 과천의 주차장이었죠. 거길 갔던 그 일련의 과정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협박을 당했는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는 거. 이거 참 이해가 안 1번 되죠. 뺑소니를 치고 경찰에게 협조하고 보험사에 연락한다. 1번. 2번 치고 모른 척하고 달려가다가 잡힌다. 도대체 손석희 이 사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말이죠. 예? 대한민국 언론계에
예,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라는 게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손석희 사장 그 효심은 좀 인정을 해요. 90 노모와 또 그 시간에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에서. 가장 1번. 효심이 있다면 그 노모가 그 90 시간에 데려가는 게 노모였다. 아니지 않나요? 2번 노모일 가능성이 그다지 없다. 아니, 저는 정말. 1번, 2번을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손석희가 어떤 경우에 가장 효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1번, 그 음침한 밤에 90세 넘는 노모를 차량에 탑승을 같이 한다. 동승을 했다. 2번, 그냥 노모를 집에다가 모셔둔다. 이건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는 그 해당 주차장이 저희 집 앞이거든요. 네. 제가 홍철기 부장과 함께 그 장소를 또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90 넘은 노모를 고려장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음침한까지 데리고 오겠느냐. 네, 제 너는 손석희 알고 있어요. 심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